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1위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마찬가지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나중에는 다 빠졌죠. 그리고 뒤늦게 후발주자로 외지인이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또 한번 아파트 물량이나 부동산 물량을 구입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또 한번 인천 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거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단타로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지지만 또 한번 장기적인 투자를 했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증가 추이 2위는 전북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일부 물량이 증가하다가 거래가 일부 됐다고 하더라도 매물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 모든 것들이 경매다 공매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7위 중에 9위를 작성하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1, 2위를 다툴 만큼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는 서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가 금리 하락으로 또 한번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현재 추석이 지남과 동시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모든 상황들이 호재로 바뀐다는 생각에서 일부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그로 인해서 또 한번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찬가지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또 한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일부 아파트 가격들이 꿈틀댈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게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게 되면 또 한번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주 저렴하게나마 소비자 물가 하락에 인해 금리를 내릴 것인데요. 이 모든 상황들을 대부분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할 수 있는데요. 물론 주식 또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부분 일부 부동산을 투자했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로 이득을 볼 것이고 기업 마찬가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또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는 미국 금리를 내리면서 한국 금리가 동일하게 같이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도 물가지만은 실제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증발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는 틀리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린 사례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엄청나게 가계대출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완화 정책이 아닌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부동산 가계대출이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줄은 몰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시 한번 아파트를 구입하지 말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뭐 세세하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다 얘기를 못할 정도로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알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팩트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는 것이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MZ세대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연끌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예전 리먼 사태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은 시중에 돈이 풀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 상황과는 틀리게 다시 한번 부동산이 안정화를 찾고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사례들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15분, 20분 영상에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흘러왔는 동향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흘러왔는 동향대로 간다면은 결국은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마찬가지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금리를 바로 반영시켜서 내릴지도 의무입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리긴 내리겠죠. 그 와중에 또 한번 불나방 같은 단기 투자들은 시작될 것이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번 갭 투자가 성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계속해서 경매가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2년 전, 3년 전, 4년 전 계속해서 전세 만기가 도래되면서 그 돈을 빌려서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고 한 번쯤은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두세 번 정도 계속해서 돈을 돌릴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터뜨리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현재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상가 그리고 원룸 다가구 주택까지 상가까지 계속해서 전세 만기가 도래되고 있고 견디지 못해서 전세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라는 거죠. 결국은 전세 만기가 도래되고 PF 만기가 도래됐을 때 어느 정도 한두 번까지는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돌려막기를 하다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이 발생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들도 상황들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상당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간판을 하는 사람들, 예전에 경기가 안 좋으면 나는 잘 되겠지 하고 또 한 번 가게를 오픈하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못하니까 그런 간판조차도 거래가 되지 않고 예전에는 화물차라도 구입해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또 한 번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 거래도 많이 이루어졌다는데 지금은 그런 화물차 그리고 중고 승용차까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마찬가지 계속 문을 닫고 있고 폐업을 하고 있고 아파트 상가들은 대부분들이 많이 보시지만 계속해서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자만 나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서 그 이자는 조금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임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런 매물조차도 증가하면서 경매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논리로 얘기한다면 사실 그 논리를 깨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적절한 논리를 갖다 대야 되는데 논리로 논리를 깨는 것이 아니라 흘러왔던 동향과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게 된다면 2019년 20년도에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할 때 미국의 실업률은 최고조로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 투기 열풍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엄청난 재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는 돌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결국은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은 그 돈들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군중 심리와 열풍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것도 미국 실업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동일하게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리냐에 따라 사실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일반 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자를 했다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매 제한을 하고 갑자기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투기 세력들은 지인들과 그 밑에 투자 투기를 조장했는 사람들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먹이는 상황들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이자만 내고 견디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 분양받았는 아파트를 포기해야 되느냐. 하지만 기존 주택은 팔 수 있는데 기존에 분양받았는 아파트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은 계약금만 넣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결국은 중도금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 결국은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이자를 내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돈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현재까지 ING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흘러가는 동향을 이런 영상 하나로 얘기하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와중에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2007, 8년 경제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2020년보다 실업률이 그만큼까지 증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7, 8년을 비교했을 때와 2019년, 20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경제 상황들은 상당하게 괴리감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데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의 부동산 거래와 미분양이 터지는 사례들, 현재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할인 분양이 나오는 상황들, 이후에 터져야 될 상황들은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신문 뉴스 모든 매체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일시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에 발맞춰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서 또 한번 연끌을 하고 투자를 하고 단기 투자를 합니다. 어차피 잔금을 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기 투자뿐이 할 수 없겠죠. 저도 예전에 20대 후반 때 단기 투자를 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의 여유가 많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여유가 없으면 결국은 단기 투자로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심리, 날려도 몇천만 원만 날리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안고 아파트 단기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줍니다. 소위 말해서 갭 투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2년만 지나면 소위 말해서 억 단위까지 벌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손해를 보게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다면 그 돈만 날리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손해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예전부터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영상이 이해가 된다면 결국 아파트 가격은 다시 한번 폭락하는 상황들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장단기 채권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다면은 장기 채권 금액이 올라가고 단기 채권 금액이 내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면 결국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채권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7, 8년 리먼 사태 이후 실제 영이하로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경기 상황이 더 좋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한참 영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100%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데이터와 현실적인 상황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PF 모든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상황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고 자영업자의 데이터만 봐도 지금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그래프들 중에서 가장 지금 어뜸인 것은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결국은 마지막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데요. 대선 전에 대부분 경기 상황들은 좋아졌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친 사례들을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큰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하러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인데요. 그 사이에 할인 분양이든 급매물이든 엄청나게 많은 경매까지도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실질적으로 흘러가는 동향들을 신문 뉴스 데이터 그리고 프레드 주식 유튜브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전문가들은 논리로 논리를 깨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흘러가는 동향을 체크해 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기준을 둔다면 조금이라도 모르는 분들,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키기 전에 2달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을 하고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받아라. 그리고 세수가 다시 한번 증가한 사례가 만들어졌는데 세수도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고 곳간에 복식이 비어있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부실 채권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터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출 규제 유예해 줄 테니까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쓰고 그로 인해서 세수도 일부 걷어보자는 심리가 아닐까 그래도 생각해 봅니다.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개개인의 어려운 상황까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판단은 본인들이 하라는 완화 정책의 일부 연장선이었고 그렇게 돌려막기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살겠지만 결국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 세수라도 걷어보자 그런 심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그 정도로 정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게 다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피부로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일 모레 중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될 것이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보가 많이 있는 분들은 또 한 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전 영상들을 돌려보신다면 현재 모든 내용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